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14번째 물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10월 21일이나 22일, 10월 21일이 수요일이고 10월 22일이 목요일인데 그 주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라고 하는 거지만 중간고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성적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좌우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 회로 직병렬에 대한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캐패시터의 직병렬인 경우에 C1, C2, C3를 V0를 걸어서 이렇게 결착을 했을 때 우선 C2, C3의 합성 캐패시터는 두 개를 합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C2, 3하고 C1이 직렬이기 때문에 조합평균으로 구해집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CT분의 1이죠. CT분의 1은 조합평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토탈 캐패시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CT분의 1이라는 건데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R1, R2, R3가 전압 V0로 직병렬로 이렇게 연결됐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우선 이 토탈 합성저항 이퀴벌런트 등가 저항이죠. 이걸 구해야 되는데 R2, R3가 병렬이기 때문에 조합 평균으로 이 둘의 합성 저항을 R2, 3라고 하면 이렇게 조합 평균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R2, 3를 구해서 이 R1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이 됩니다. 직렬인 경우 병렬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등가 토탈 저항, 등가 저항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등가 저항이 계산이 되면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이 결정됐으니까 이 전류는 이제 전압 V0를 등가 저항으로 나누면 이 전류가 계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 회로 전체에 소모되는 전력은 I제곱 R 이퀴벌런트 또는 IV0, R분의 V제곱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하나로 토탈 소모 전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R1에 흐르는 전류 R1 값이 얼마냐를 하려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게 틀린 답입니다. 이것도 틀린 답이고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V0가 여기와 여기에 나누어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우선 이 R1에 인가되는 전압 V0가 여기에 나누어서 걸리는데 전압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우선 RI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I나 RI나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I가 R1하고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 I1, R1이
인가되는 전압이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1, R1. 근데 I1이 I하고 같으니까 I, R2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에다가 이 둘의 합성 저항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전압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계산되면 V0에서 이 전압을 빼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기 때문에 이 걸린 전압은 전압을 계산하면 그것이 I2, R2고 또 I3, R3이기 때문에 I2와 I3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것이죠. 다시 I1, R2, I3 계산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I1은 I와 같다는 겁니다. 이 I는 여기에서 이미 계산된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I1은 R하고 I하고 같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면 I1, R1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I1은 I하고 같으니까 R1이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고, 또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0에서 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전압이 I2, R2니까 I2가 계산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I3, R3니까 I3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저항에 걸리는 파워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제곱해서 저항값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에서 구해진 답을 가지고 I1, I2, I3가 정해지면 저항을 알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파워, 소모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키르호프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항을 갖는 회로를 분석하는 방식이 바로 키르호프 룰을 쓰게 되는데, 하나는 정션 룰이라 해서 어떤 점에 전류가 들어오고 I2, I3가 나가면 I1은 equal I2 더하기 I3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점으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플러스 I라 하고, 이 점에서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플러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나 들어오는 값은 나가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어떤 점에서의 정션 룰이라고 합니다. 정션이란 교차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룰이라 해서 이제 회로 방정식을 우리가 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저항을 가진 회로에 우리가 전류를 결정하는 것이 회로의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로서 R1과 R2가 두 개의 배터리에 이렇게 결착이 돼서 하나의 직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1ohm이고 여기는 10V고 3ohm이고 여기는 2V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을 텐데 어디로 흐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란색 방향으로, 시계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봅니다. 그러면 전류가 항상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할 때 이 V2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지나가면 플러스로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는 저항의
그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IR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압을 잃어버리는 거죠. 항상 배터리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개인이 됩니다. 전압을 얻게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면 전압을 잃게 됩니다. 전압이 낮아집니다. 또 저항에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마이너스 강화 IR1에서 이 식을 정리하면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흐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배터리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은 전압을 잃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일 때는 전압을 얻는 거고, 저항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 식을 풀면 이제 전류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 반대로 흐른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이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가정하고 푸는 것을 이래 루프룰이라 합니다. 루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회로에 들어가겠습니다. 회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로가 이렇게 복잡할수록 좀 귀찮지만은, 귀찮아하면은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은 기본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귀찮아하면은 절대로 회로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산업 현장이나 연구소 현장에 가서 회로를 잘 디자인하고 회로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큰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2, 3, 4학년 가면 회로에 대한 공부를 아주 깊이 하게 됩니다. 지금 물리는 그 회로 방정식을 보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없이는 2, 3, 4학년 올라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배터리 14V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10V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저항 4ohm가 있고 6ohm, 2ohm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 각 이제 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라 하는 것이 이 회로를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배터리가 있으면 전류는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게 되지만은, 근데 여기에 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프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류가 이제 6A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I1, I2, I3,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 I3,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을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그 가정이 맞았다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반대로 흐른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답을 보니까 I1은 2A, I2는 마이너스 3, I3는 마이너스 1이니까 I2, I3의 I2와 I3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루프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 장션로를 보면 우리가 장션 A에 보면 전류를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I1, I2고 나가는 전류가 I3니까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션 이퀘이션이죠. 물론 이 점을 장션으로 하나 이 점을 장션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루프를 세우는데 루프 방정식을 만드는데 루프를 가정합니다. 식의 방향으로 이런 루프 1과 또 루프 2와 전체의 루프 3로 우리가 가정하고 각 루프에 대한 루프 이퀘이션을 우리가 셋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루프 1을 보십시다. 루프 1을 보면 여기에 I2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지금 루프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면 루프에 따라서 배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니까 전압을 잃게 됩니다. 전압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4V가 맞고 그 다음에 이 6A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루프는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서 저항에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가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서 플러스 I1 6A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루프를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루프의 방향으로 이 배터리의 기전력을 얻느냐 잃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통로 루프가 통과하게 되면 전압을 잃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썼고 또 여기는 I2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I2 전류와 루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I2 4A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지수가 I1, I2, I3니까 적어도 이 식 하나에다가 두 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프 1, 3, 세 개의 식을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프 2에 대해서는 한번 봅시다. 루프 2는 우선 이렇게 루프를 우리가 가정했으면 이런 루프에 따라서 이 배터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루프가 지나가면 전압을 개인입니다. 얻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과 루프의 방향이 같으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I1 6A 이렇게 되고 또 여기는 전류의 I3 방향과 2ohm은 루프의 방향이 같으니까 역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쓰게 됩니다. 루프 3를 보겠습니다. 루프 3는 이런 방향으로 잡으면 우선 요 14V에 대해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에너지를 전압을 잃게 됩니다. 또 여기서는 전류 방향과 루프의 방향이 같으니까 이게 I3 2A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I2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I2 전류에 의해서 또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이 식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식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하겠습니다. 요점과 요점 사이의 전압이 얼마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이런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어떻겠습니까? 플러스 10V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이너스 I1 6A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빼기 I1 6A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1 값이 2A니까 여기에 6이 10이고 10V 빼기 12V니까 합하면 마이너스 2V.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전압 차이는 2V인데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 점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이 전압이 낮다라는 겁니다. 전압이 낮으면 전류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단의 전압차도 우리가 덤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양단의 전압차에 대한 계산을 각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에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귀찮고 복잡하죠. 문제가 V0를 우리가 13V를 걸었고 여기에 저항 R1, R2, R3, R4, R5가 있는데 R1, 2, 3, 4가 1A하고 R4만 여기만 2A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에서 I5라 하는데 우선 이 저항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항 I1이 흐르고 여기는 I2가 흐르고 여기는 I3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고 I4는 이렇게 흐르고 I5는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우선 합니다. 자, 그러면 장션 룰에 따라서 여기에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I1, I2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겠지요. 또 I1, I2는 또 I4, I5가 합해져서 I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코르 I4, I5가 되겠습니다. 또 요 A점에서 보면 I1이 들어가서 I3와 I4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4는 I1 빼기 I3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표현은 별로 좋지가 않죠. 들어오고 나가는 놈 같으니까 I1은 이퀄 I3, I4로 표현하는 게 좋고 B점에서는 I2가 들어가고 I3가 들어오니까 I2, I3는 I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촌 이케이션을 이렇게 A점, B점, 또 이 점에서 장촌 이케이션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됩니다. 미지수가 5개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풀려면 적어도 식이 5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루프 이케이션을 만드는데 우리가 루프 1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루프 2는 이렇게 시계 반 방향으로, 루프 2는 이렇게, 루프 3는 또 이렇게 잡았고 루프 4는 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루프 1에 대해서
이렇게 루프를 잡았을 때에 이 회로 방향식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 루프 1을 보면 이것이 잘 됐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루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면은 배터리로부터 전압이 얻게 되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플러스 V0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류의 방향과 저항의 방향이 같으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I1, R1이 빼지게 되니까 맞습니다. 또 여기서도 전류가 I4고 R4니까 이게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역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잘 세워졌습니다. 자, 루프 2에 대한 식을 볼까요? 루프 10은 우리가 루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루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 경우에 우리가 루프 2에 대한 식을 한번 봅시다. I1, R1인데 루프 2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방향하고 저항이 같으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또 R3에는 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와 루프의 방향이 역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는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 강화 마이너스를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 루프 3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루프 3는 이렇게 되는데 전류의 방향과 루프의 방향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I3 R3가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I5 R5가 되고, 요것은 전류와 루프의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서 I4 R4가 되겠죠. 이건 맞게 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루프 4는 이 전체 루프에 대한 겁니다. 그럼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배터리의 전압을 플러스 게인이 되고, 또 이렇게 가서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이 식에다가 저항 R1, R2, R3, R4 1옴 넣고 R5를 2ohm을 넣어서 이 식과 이 4개의 식을 잘 정리를 해서 연립으로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1은 6, I2는 5, I3는 마이너스 1, I4는 7, I5는 4A인데 I3가 마이너스란 말은 여기에 I3가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흐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흐른다 하는 겁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릿지 회로의 이퀴블런트 등가 저항은 얼마냐 하는 것은 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I를 알고 여기에 걸려준 볼테이지를 I로 나누면 되니까, I는 여기에서 구한 이 I1, I2 구했으니까 V0는 13이고 두 개 다음에 11이니까 결국 11분의 13ohm이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등가 저항이 되고, 또 이 회로 전체의 소모 전력은 이제 I제곱 R 이퀴블런트 또는 I V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 회로 전체 소모 전력 따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VAB, AB 간의 전압 차이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3인데 I3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고 어디로 흐른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는 항상 전압이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높고 여기에 전압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전압차는 전압 강하고 똑같으니까 I3 R3가 되는 거죠. R3가 1옴이고 I3가 또 1A니까 마이너스 1A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AB 사이의 전압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전압이 어디가 높느냐 하면 B가 높은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VAB를 구하려면 A에서 B의 루프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루프를 생각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3라면 마이너스 I3R3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A에서 B니까 마이너스 I3R3 전압 강하니까. 그런데 I3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플러스 1이 맞습니다. A에서 B의 전압차가 1이 된단 말은 B가 여기가 전압이 낮고 여기가 전압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1이라는 뜻은. 그래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따로 여기다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VBC를 구하라.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VBC는 어떻게 되냐? B에서 A까지니까 B에서 A까지 루프를 이렇게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지금 I3가 이렇게 흐르고 전류 루프는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I3R3가 되고 I3가 계산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3V. 그러면 여기가 0V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V라는 마이너스 1V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VA에서 B까지의 전압, B에서 A의 전압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저항의 소모 전력은 우리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제곱을 해서 저항을 곱한 것이 소모 전력이 되겠죠. 각 저항의 소모 전력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해보라는 문제인데 브릿지회로 해서 R1, R2, R3, R4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AB 사이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R1, R4는 R2, R3와 같을 때 AB 사이에 전이차가 없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도 루프 이퀘이션을 풀어서 I1, I2, I3, I4 여기에 IX 가정을 해서 루프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충전계의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여기에다가 AB 사이에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달고 이런 회로에서 12V가 인가된 곳에 핸드폰을 연결을 하면 충전기를 연결하면 여기
여기에 충전이 되게 됩니다. 리차징이 된다는 뜻이죠. 그 원리를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로가 여기 3A가 있고 여기 이 회로에는 1A가 있습니다. 1A, 3오hm, 1오hm. 여기에 저항 R입니다. R은 BG의 값입니다. 그래서 12V를 채웠습니다. 이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전류를 가정하는데 여기에 2A가 이렇게 흐른다고 문제가 주어졌고 요게 1ohm에 3ohm에 2A가 이렇게 흐르고 1ohm 저항에 1A가 이렇게 흐르고 또 미지의 저항에 전류 캐피탈 I라는 전류가 흐른다 하고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흐르는 전류와 요 저항 값을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가 있으면 이 배터리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또 VAB, A에서 B 사이의 전압이 얼마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배터리를 이렇게 놔서 이 배터리에 만약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게 되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전압이 걸리게 되면 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값이 나오고 이 저항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전이 된다는 소리고 VAB는 마이너스 6V로 계산을 했군요. 한번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자, 우선 A점에서의 정션 이퀘이션을 풀었네요. 정션 이퀘이션이죠. 2A가 들어오고 1A가 들어오고 또 이리로 I라는 전류가 흘러나가니까 정션 이퀘이션. 그리고 이 I는 뭐가 됩니까? 3A. 바로 이 답이 나왔네요. 3A.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루프 이퀘이션을 루프 1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루프 2도 이렇게 루프 3도 이렇게 해서 각 루프 이퀘이션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맞았는지 잘 한번 해봅시다. 루프 1을 한번 봅시다. 루프 하면 12V네요. 이 루프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볼테이지가 개인이 되니까 플러스 맞았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이 전압 강화 IR 전압 강화니까 맞네요. 또 이렇게 가서 여기에 또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2A가 흐른다니까 2, 3 맞네요. 맞죠? 자, 루프 2 해봅시다. 루프 2는 이렇게 지금 루프를 잡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온다. 그럼 요 배터리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 사람 틀렸네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입니다. 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떠냐? 전류가 이렇게 하는데 루프는 이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에서 이제 1옴 1A를 플러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옴 1A 플러스인데 이 마이너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아마 이 루프를 잘못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류와 루프 방향이 같으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2A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아마 그러나 결과는 맞는 식이죠. 똑같이 마이너스를 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결과는 같은 식이 됩니다. 루프 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루프 3 이렇게 들면 여기 12V 이렇게 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또 여기는 전압 강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또 여기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프가 이렇게 또 마이너스 s 플러스면 이게 개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루프 3에 대해서. 자, 루프 3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개인이죠. 또 이거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또 여기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마이너스. 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개인이 돼야 되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식은 틀렸습니다. 아마 이 식 위에 이 세 개의 식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VAB 사이의 전압을 구하라면 VAB 사이의 전압을 구하라면 그래서 아무튼 이거 없이도 이 세 식만 가지고서 이 답은 맞았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자 AB 사이의 전압은 A에서 B로 루프를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루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죠. VAB는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류 전압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루프가 이렇게 A에서 B 지나가면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죠. 이건 플러스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1이고 이건 마이너스 2인데 2가 마이너스 5니까 결국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6이 됩니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갔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은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걸로 봐서는 전압이 여기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낮고 그러면 답은 이게 A에서 B는 플러스가 나와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돼야 되죠.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가 그죠? 방향이 틀리니까 루프하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이게 2인데 2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5 그래서 결국 플러스 6이 맞습니다. 플러스 6이 맞아요. 플러스 6이 맞다는 것은 여기가 0V면 여기가 플러스 6V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VBC를 구하라면 VBA를 구하라면 BA를 구하라면 루프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전류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에서 1이 되고 1V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개인이 되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근데 2가 플러스 2가 되죠. 2가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볼트가 6V가 되는 거죠. 6V가 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VBA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B에서 A로 루프가 간다고 할 때 여기에서부터 이게 전류하고 루프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1V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 2는 지금 2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니까 결국 마이너스 6V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B에서 A는 마이너스 6V다 이런 말은 여기가 높고 0V면 여기가
마이너스 6V라는 겁니다. 그래서 VBA는 마이너스 6V고 VAB는 플러스 6V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틀린 거 바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의 마지막인 R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이 자기장 전 이 RC 회로 이까지를 중간고사로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두시고 숙제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문제 유형은 지금까지 냈던 숙제와 앞으로 낼 숙제를 참고를 하시면 그런 형태로 시험을 본다는 것을 유의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